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7번 국도의 비담 임기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시강을 맡겠습니다. 저는 7번 국도의 시강 성슬입니다. 비담 시강이 뭐예요? 하나도 모르겠네.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저걸 막내라면서요. 막내예요. 비주얼 막내? 이게 보면은 그 효주 씨가 좀 이렇게 엄근진 같아요, 엄근진. 예. 이따가 저희 다 갈 테니까 끝나고 남아공 좀 하세요. 가만 보면 좀 핑클 말고 핑크. 핑크? 예. 모르겠죠? 아니, 기환 씨 얘긴 진짜 어렵네요. 반도 못 알아듣겠어요. 남아공은 뭐 축구 선수요? 저희가 오늘 그 젊은 층 10대들이 자주 사용한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봤는데 저희조차도 좀 뜻을 잘 모르겠고 어색하고 그러네요. 네, 물론 바쁜 시대다 보니까 바꾸고 줄이고 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게 좀 너무 지나친 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가 이 한글이 탄생한 지 576년째 됐다고 해요. 이 세종대왕께서 아시면 정말 깜놀이 아니고 깜짝 놀라실 것 같지 않으세요? 깜짝 놀라기 뿐이겠어요. 역정내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전 세계에 2,900여 종의 언어가 존재를 하는데 유네스코를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순위를 매겼대요. 한글이 가장 우수하고 좋은 걸로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 네,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글, 우리가 좀 더 아끼고 사랑하고 좀 잘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자, 7번 국도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가득 싣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효주 씨 할 말 있어요. 나 되게 섭섭해요, 지금. 왜요? 아니, 커피 축제를 다녀왔다고요. 그것도 혼자. 아, 이게 벌써 소문이 다 났네요. 제가 굉장히 서운한 표정이. 연락도 안 하고.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커피 향기가 나서 가다 보니까 축제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거짓말. 진짜예요. 다음에 같이 가요. 알겠어요. 다음이면 내년 아니요? 네, 내년이긴 한데 내년까지 친하게 지내요? 아, 좋아요. 예, 받아들일게요. 네, 가을이면 어김없이 강릉 커피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커피가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네, 과연 커피가 무슨 말을 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꾸벅꾸벅 잠이 올 때, 아니면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싶을 때, 일상 속에서 잠시 쉬고 싶을 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커피인데요. 오늘은요, 이 커피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축제가 열렸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 마시러 함께 가보실까요? 가을을 물들이는 은은한 커피의 세계로 출발. 가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감미로운 축제, 강릉 커피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커피 축제의 메인 행사장인 강릉 아레나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이제 커피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행사장 안에 들어와 봤는데요. 향긋한 커피 향이 가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구에는요, 커피 나무가 많이 있고요. 또 이곳 왼쪽을 보시면 다양한 커피 부스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취향 따라 보이시는 것 따라서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커피 맛보러 왔는데요. 어떤 거를 지금 맛볼 수 있나요? 지금 데일리로 드시기 좋은 블렌딩 커피랑 그다음에 스페셜티 커피에서 싱글 커피들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커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산미를 좋아하시나요? 아니, 산미보다는 좀 부드러운 거? 그럼 제가 데일리로 드시기 좋은 저희 블렌딩 커피 준비해드릴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가벼운데요? 그러면 이 커피 축제에 참가하신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예, 세계로 나가는 강릉 축제에 일단 참석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번에는 그 커피 라운지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여러 스페셜티 커피 업체가 모여서 같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만나보기 힘든 업체들 저희도 만나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전국의 커피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인 커피 라운지. 이번엔 어떤 커피를 맛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드립커피 내리고 계시네요. 네네. 이거 한 잔 맛볼 수 있어요? 이건 과테말라랑 엘살바도르가 블렌딩된 커피고요. 신맛과 단맛을 강조한 커피입니다. 확실히 조금 전에 먹어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시고 달고 강하네요.
부에나비스타라고 들어가는 원두는 똑같고요. 이제 로스팅하는 포인트나 비율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거는 신맛과 단맛은 줄이고 뒷여운을 길게 가져갑니다. 로스팅을 어떻게 하면은 좀 달라지는 건데요? 보시면은 조금 더 오래 볶게 되면 이제 신맛과 단맛이 조금 줄어들고요. 오래 그래서- 볶으면? 네, 그래서 색깔을 보시면은 색깔이 조금 차이가 나요. 네, 이렇게 커피를 마음껏 시음해 보실 수가 있고요. 행사장을 조금만 더 옆으로 옮겨 보면은 커피와도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도요, 종류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경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축제장 한편에 작은 서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그리고 향긋한 커피는 독서의 가장 좋은 친구죠. 바쁜 일상 속에 쉼표가 돼줄 작은 여유와 행복을 나에게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역시 빠질 수가 없는 커피 관련 책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커피 많이들 드시죠?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세계 6위의 커피 소비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커피 생산 강국은 어디일까요? 오늘 이곳에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품종이나 재배 조건에 따라 다채로운 맛과 향을 내는 커피. 그래서 커피를 즐긴다면 커피 산지에도 한 번쯤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세계를 향기롭게 만드는 주인공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먼저 케냐 커피를 맛보러 가볼 건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케냐 커피의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The uniqueness of Kenya coffee is the quality. Kenya coffee's quality is very high compared to the rest in the world because it is acidity level is balanced, is very low, and we use it. It is used worldwide to blend other kinds of coffees. 작년에 케냐에서 1등한 커피, 고타야 지역 커피입니다. 고타야 지역 커피. 네, 고타야 지역 커피. 케냐에서 1등한 커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먹기에도 가벼울 것 같네요. 네, 과테말라 커피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찾아왔는데 과테말라 커피의 특징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과테말라는 총 8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8지역이 각 그 지역마다 특색이 향과 맛이 아주 달라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커피의 맛은 고도와 그다음에 그 기후의 차이에서 많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과테말라 커피는 8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네, 한 잔 주시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산미도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강릉 커피 축제. 풍성한 체험과 이벤트를 통해 커피의 즐거움을 전하며 낭만 있는 가을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커피라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즐거운 이야기가 오가는 곳. 커피의 100가지 맛과 향을 나누며 웃음꽃이 가득 피어나는 곳. 커피 도시 강릉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커피 축제에 참여하셨는데 맛보시니까 어떠세요? 되게 비싼 커피라고 해서 먹고 나서 알았는데 되게 향긋하고 끝에 산미가 좀 있고 향긋한 맛이 있어서 새로웠어요. 되게 약간 커피를 맛볼 생각에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이제 맛을 여러 가지 맛볼 수 있고 너무 좋았어요. 축제장 밖에도 여러 부스가 줄지어 있는데요.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인기 최고였던 이곳은 바로 텀블러 교환소. 커피를 시음한 뒤에 발생한 종이컵을 모아오면 텀블러로 교환해주는 친환경 캠페인이죠. 네, 작년부터 텀블러 대여소를 운영했는데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해서 시작을 했고요. 축제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이언 컵을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이 생활화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희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환하셔서 다이언 컵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떼 아트 실력을 겨루는 강릉 바리스타 어워드, 커피 명인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까지 커피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었던 축제. 올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했는데요. 커피가 있어 강릉의 가을은 향기롭습니다. 오늘 세계 각국의 커피를 맛볼 수가 있는 강릉 커피 축제를 즐겨봤는데요. 여러분도 향긋한 커피와 함께 이 가을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벌써? 아니 벌써? 강릉 커피 축제가 11회를 맞았군요. 네, 맞습니다. 빠르다. 예. 가서 보니까요, 이 강릉이 명실상부한 커피 도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커피의 백향, 백미를 다 느낄 수가 있어서 정말 즐겁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네, 요즘 카페 안에서는 또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이번 축제 역시 그랬습니다. 일회용 컵보다는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환경 친화적인 축제로 진행이 됐는데 종이컵을 가져가면 텀블러로 교환을 해주기도 했다 하고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 이 머그잔으로 환경도 생각하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바닷속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 군도로 이어지는 열대바다에는 산호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고 해요. 일명 코랄 트라이앵글. 코랄 트라이앵글. 그곳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의 해양생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1000여 종의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요, 때묻지 않은 원시 바다의 신비를 그대로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바다가 품고 있는 거대한 봄을 코랄 트라이앵글로 함께 떠나보시죠. 4억 5천만 년 동안 바다의 수호자이며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해온 진화의 현장, 코랄 트라이앵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바다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공존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코랄 트라이앵글은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 군도로 길게 펼쳐진 드넓은 산호의 삼각지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인 고래상어가 살고 있는 곳이죠. 크기 20m, 무게 20톤으로 150년을 장수하는 대단한 녀석입니다. 반대로 이 바다에서 가장 작은 물고기는 해마들입니다. 크기가 2cm 정도밖에 안 되는 귀여운 이 녀석에겐 인간 종족 중 가장 작은 피그미족의 이름을 따 피그미 해마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코랄 트라이앵글의 바닷속에 가장 많은 종은 절지동물인 갑각류입니다. 무려 100만 종이 이 바다에 살고 있죠. 갑각류가 코랄 트라이앵글에서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뛰어난 위장술과 타고난 공생 능력 덕분입니다. 잡아먹기 위해 혹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펼치는 이들의 생존 전략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산호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들은 대부분 산호로 위장을 하거나 산호와 함께 공생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위장이 여의치 않다면 몸을 숨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바다나리에 공생하는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바다나리를 숙주로 삼고 살아가는 유령실고기는 유어기부터 자신의 몸을 투명하게 하고 바다나리를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머리를 아래로 한 채 바다나리처럼 물길을 떠다니면서 포식자의 눈을 속이는 것이죠.
야간에는 바다나리 속으로 들어가 안전한 밤을 보냅니다. 몸의 돌기조차도 바다나리와 꼭 닮아 있을 뿐더러 지느러미가 투명해 움직여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코랄 트라이앵글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의 왕국입니다. 무려 1000여 종의 물고기가 보고되었으며 지금도 희귀 물고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종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혹독한 자연의 재앙에서도 진화 성공의 가능성이 높고 바다가 건강하다는 것을 뜻하겠죠. 산호초 아래 신혼살림을 차린 줄무늬 파이프피쉬는 안전하게 새끼들을 부화하기 위해 부부가 합심을 합니다. 암컷이 수컷의 배 아래에 자신들의 수정란을 붙입니다. 언제 어디서 포식자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바닷속. 산호는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완벽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개구리를 닮은 독특한 외모로 살아있는 만화 주인공이라 불리는 심뱅이들은 자신의 몸을 주변 환경에 맞게 변화시키는 바다의 카멜레온들입니다. 스펀지 산호에 사는 자이언트 플로그피쉬는 울퉁불퉁한 산호의 질감까지도 완벽히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주로 산호를 은신처로 살아가는 코랄 트라이앵글의 심뱅이들은 색은 물론 피부와 몸의 형태까지 바꾸기 때문에 어지간한 주의력이 아니면 찾아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산호초를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아크로포라 산호에서만 사는 레드아이 고비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포식자들에게 자신을 산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자신의 뼛속과 내장까지 모두 들여다보일 만큼 몸을 투명하게 만들어냈죠. 내장은 노란색, 눈은 붉은색. 지느러미조차 투명해서 산호가지 사이를 이동하거나 정비 비행을 할 때에도 산호처럼 보입니다. 일생을 산호초에서 벗어나지 않고 더부살이하는 대가로 이들은 산호초를 숨막히게 만드는 이끼들을 깨끗이 청소해줍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한가롭게 드나드는 산호초 동굴 속. 바닥에 있는 건 바위나 산호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위배공 상어입니다. 입 주변 돌기조차 산호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은폐한 채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산소를 제공해주는 구강인두 펌퍼가 있어 굳이 에너지를 소비하며 돌아다니지 않고도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원시의 건강함을 간직한 바다가 있고 없애기보다는 지키는 지혜가 있는 곳.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는 세상 속에서 코랄 트라이앵글의 시간은 오늘도 천천히 흘러갑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시청자 세상입니다. 올해가 강릉 출신 허균 선생의 탄생 450주년 되는 해인데요. 기원 씨가 우리 허균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요? 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알기는 압니다. 홍길동전을 지은 소설가이기도 하고 또 신분제도의 차별 요거를 좀 비판했던 사상가이기도 하고 또 다재다능하고 기환 씨나 제가 이렇게 바라는 삶 있잖아요.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그 위인이시잖아요. 맞나요? 저는 구속되는 거 좋아하는데. 뭐 어쨌든 그 허균 선생 탄생 450주년을 맞아서 얼마 전에 교산 허균 문화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 시청자 세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교산 허균 선생 401주
모두 제외하십시오. 부디 은양하시옵소서. 자집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풀어서 새끼 팔찌가 되는 거예요. 짠! 년 전에 허균 선생님께서는 병론이라는 자기 사상을 주창하셨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병론 국방정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날 반겨주니 기쁘기 그지없소. 어머니답게 기름 이루시고 함께 축하연을 즐기시는 게 어떠실런지. 무슨 일로 날 죽이려고 하느냐? 내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 이유는 알아야겠다. 대감날이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떠나겠습니다. 그래, 네 뜻이 정이 그렇다면 내 허락하마. 새해 축원 어찌 고관이 되는 것이랴. 뽕나무 그늘에서 얼룩닭이 오는구나.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허균 문화제는요, 허균 선생의 꿈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지 못한 분들은요, 아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는 게 허균 헌안설원 기념공원에 가시면은 이 남매의 숨결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또 가을 하면 독서잖아요. 가셔서 우리 허균 헌안설원 남매의 작품도 같이 감상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차린 밥상이에요. 다들 품에서 숟가락 좀 꺼내세요. 예. 네, 이번엔 또 어떤 밥상을 차리셨는데요? 말씀드릴 것 같은 패션 밥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패션쇼 초대장을 받았잖아요. 느낌이 딱 보니까 세 분은 못 받았네. 괜찮아요. 원래 이런 거는 그 인싸들이나 셀럽들만 받는 거라서 아쉬워들 하지 마시고 딱 영상 보시면서 패션 공부하시죠. 어디 틀어볼까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패션쇼가 펼쳐졌다. 화려하고 유명한 패션 모델이 서는 무대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함께한 한바탕 신명나는 패션쇼. 지금부터 그 수상하고 유쾌한 패션쇼 현장으로 떠나보실까요? 이곳은 속초시 엑스포타워 광장. 바로 이곳에서 패션쇼가 열릴 예정인데요. 지금은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근데 언뜻 봐선 뭐가 특별하단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리허설이라 그런가요? 대체 여기서 무슨 쇼가 펼쳐진단 거죠? 자, 이 박수 보셨죠? 네. 시민분들이 저를 모델로 착각하시나 봐요. 자, 보세요. 자, 기럭지. 거의 뭐 10등신이에요, 10등신. 그쵸, 저 모델 같죠? 네. 잠시 후에 이곳 속초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고정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박수! 사실 오늘 열릴 이 특별한 패션쇼는 지난해까지 속초에서 열렸던 설악문화제를 대체해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올봄 속초 지역을 강타했던 대형 산불로 인해 시름에 젖었던 속초 시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만든 자리죠. 자주 뵙네요, 예, 시장님. 자주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시장님, 속초에서 또 대단한 축제를 또 기획하셨어요. 네. 예. 시민들이 참여하는 뭐 패션쇼라든지 노래자랑 또 가수를 초청하는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좀 예년에보다 의미가 새로운 그러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많은 시민들과 함께 오늘 행사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패션쇼의 주인공은 눈치채셨죠? 바로 속초 시민들입니다. 생전 처음 서본 무대지만 긴장하지 않고 숨겨왔던 끼를 발휘하는데요. 생각보다 꽤 신나는 눈치입니다. 와, 전문 모델 저리 가라. 의상을 완벽 소화한 은발 신사의 위풍당당 워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버님 잠깐만 이쪽 와보세요. 야, 아니 이런 컬러를 어떻게 이렇게 소화하시죠? 혹시 오늘 그 모델분 맞으시죠? 예, 모델. 예. 아버님도 모델이시고. 근데 두 분 일단 지금 어디서 오신 거예요? 속초 어디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노인회. 노인회. 설악제를 좀 뜻깊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옷도 만들어 입고 이렇게 해서 좀 설악제를 좀 빛내보려고 이렇게 좀. 지금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뭔가 좀 그냥 그렇죠. 그냥 그러세요? 이런 무대 좀 많이 서보셨나 봐요? 아니 안 썼어요. 그건 아닌데. 굉장히 뭔가 이 여유가 좀 느껴지십니다. 아버님은 이런 무대 좀 서보신 적 있으세요? 설레요, 설레. 그리고 이런 무대 한번 서보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에 서보게 돼서 정말 아주 영광이고 아주 참 뜻깊습니다. 뜻깊죠? 예, 설렙니다, 설레. 그렇죠. 오늘 패션쇼에는 속초 지역 각 동을 대표하는 주민들과 각종 기관단체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무대에 서기로 했습니다. 어디 내가 한번 무대 위의 주인공이 돼보겠다는 각오로 온 동네 멋쟁이 다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의상도 괜찮고 그다음에 머리 오늘 좀 뽕도 좀 잘 살았어요. 일단 요거는 외적인 건 합격. 그러면은 그 연습을 하셨다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좀 보고 싶은데 지금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여기서 자세나 이런 포즈 한번 좀 취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우. 야. 어디 가세요? 잘 들어오세요. 어디 가세요? 나 집에 가시는 줄 알았네. 예.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팁 같은 거. 하나, 둘, 셋. 야, 이 손끝에 말이죠. 설악산의 정기가 느껴져. 그렇죠. 아우, 힘이 딱 있으시네. 딱 이렇게 해서 찌르고 이렇게. 우리 마운틴 설악을 많이 사랑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주제넘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갑자기 목소리 톤이 확 올라가시네. 마운틴 설악의 전기를 듬뿍 받고 맑은 청초호를 사이에 두고 마련된 특설 무대. 드디어 패션쇼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이름하여 설악 아트워크. 내가 패션 피플. 화려한 조명 아래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고 객석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에겐 친숙한 듯 새롭고 신선한 무대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네. 감사해요. 아니 아까 무대에서는 막 되게 자신감 있으시던데 지금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그냥 끝나고 나니까 너무 쑥스러워요. 아니요, 진짜 최고. 진짜요? 네. 다행이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엄청 큰일 끝낸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제 하루 종일 긴장하고 오늘 저녁도 못 먹고 남자친구가 꽂혔어요. 남자친구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무대에서 멋지게 딱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다시 한번 반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사랑꾼. 행복한 추억을 안겨준 시민들의 스테이지가 끝나고 이젠 전문 모델들이 런웨이를 수놓는데요. 확실히 프로가 조금 다르긴 다르네요. 아니 그런데 이게 누구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인데? 뜻밖의 등장에 관객들은 동공 확장. 다재다능 중견 배우들도 오늘을 위해 속초를 찾았습니다. 타의 추종 불허하는 코믹 워킹으로 무대를 사로잡고 반가운 얼굴들이 더해지니 패션쇼 열기는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달아오릅니다. 잠깐만 눈 좀 씻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잘못 뵌 거 아니죠? 아이
그냥 해. 아우 삼이자 누님을 삼이자 누나라고 부를게요. 삼이자 누나를 여기서 뵙네요. 어머니라 그래. 카리스마 대단하신데요? 오늘 이 삼이자 선생님께서 모델로 그러면 참여를. 근데 내가 모델을 할 입장이 못 되거든.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쳐갖고 패션쇼 하면 런웨이에서 그냥 착착 걸어야 되는데 네. 나는 두벅밖에 못 걸어요. 아유, 그래도 그래도 그 선생님의 이 존재감 자체로만으로도 이번 이 패션쇼가 그냥 대박입니다, 대박. 말을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힘이 나네. 힘이 나셔야죠. 화이팅! 화이팅! 김규환 리포터의 응원을 받아선가요? 부상 투혼이지만 걱정했던 뚜벅뚜벅이 아니라 한들한들 춤까지 선보입니다. 게다가 산불 피해의 아픔을 겪은 속초 시민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까지.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우리는 저 앞에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앞을 보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속초의 어느 가을날을 그 어떤 순간보다 화려하고 멋지게 물들였던, 그래서 더욱 특별했던 시민 패션쇼. 힘들었던 모든 일들은 사라지고 앞으로 행복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뭐예요? 저는 기환 씨가 무슨 무대라도 서신 줄 알았네. 올해 일단 처음으로 이런 무대가 생긴 건데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성공입니다. 일단 뭐 처음에는 물론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실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시민분들께서 직접 참여를 했다는 거죠.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축제가 다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잔치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부터 젊은 분들, 또 세계 각국에서 오신 주부님들까지 모두가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런 무대가, 이런 축제가 앞으로 더 자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 이후 벌써 2달 넘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산 불매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올바른 과거사를 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신데요. 자, 이번 시간은 강릉 원주대학교 이희범 교수님 모시고 우리와 일본의 역사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과거사 얘기를 저희가 나눠보기 전에 준비한 화면이 있거든요. 그 화면 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카이 미나토 항해는 하루에 2번 오키섬으로 향하는 배편이 출발합니다. 하지만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한일 두 나라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독도여 돌아오라는 입간판이며 다키시마의 날을 알리는 현수막들. 섬 곳곳에 세워진 독도 상징물들은 이곳이 분쟁의 진앙지라는 것을 실감나게 합니다. 독도와 가장 가깝다는 오키노시마는 독도를 자신들의 행정구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독도로 가는 백길이 시작되던 오키 향토관에는 입구부터 독도 사진이며 과거 독도로 출항해 고기잡이를 하던 일본 어부들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先生は韓日間の竹島問題について個人的にどのように思われるかというドキュメント。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을 때 일본인들은 조용히 마을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담겨 있는 독도의 기록을 차근차근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도 조선인도 모두 전쟁이 끝나고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같은 귀향자들이었습니다. 한쪽은 일본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다른 한쪽은 일본 땅을 떠나는 사람들. 그러나 이 바다에서 그들의 운명은 정반대로 엇갈리고 맙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 돌아오는 일본인들의 눈앞에서 역시 귀국선에 올랐던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의문의 폭발로 한꺼번에 바다 밑으로 수장되는 비극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기가 우키시마마루 순나네비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안에 진짜 큰 꿈을 안고 다시 큰 기쁨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않게 이 마이주를 향해서 이렇게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되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이 사진은 당시 여기 써 있는 내용을 보면은 침몰했는데 네. 그 해면 위에 그 배의 상부에 있었던 기관총이나 이런 레이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군요. 네, 이 수면 하에는 희생된 조선인들 그렇죠. 그대로 수장된 채로 방치돼 있었다는 것. 근데 그 위로 소련으로부터 일본인 포로들이 이렇게 귀환하는 모습. 참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하면서 많은 예. 생각이 잠깁니다. 마이즈루의 어부들에 의해 구조된 조선인 생존자들이 사건의 원인 규명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미 연합군이 깔아넣은 기뢰가 원인이라며 재판을 패소했고 500여 구의 시신만을 인양한 채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기뢰를 설치한 미국도 일본 정부도 고향인 조국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바닷속으로 사라진 수천 명의 조선인들은 세월 속으로 잊혀져야 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건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들. 양심적인 시민들과 제일조선인들만이 뒤늦게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넋을 위로하고 있을 뿐입니다. 大抵の人がもう我々の年代の人だと分かってると思います。でだからここ8月9月だったかな。8月24。終戦後話ですね。そうですね。だから関心のある人はお参りに来られておると思います。今でも。今でも。で結構韓国の方と一緒に合同の行事やられることがあるんですよ。お花供えたりいうようなことが。 시대의 아픔, 골깊은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있는 환동의 바다. 바다는 인간이 남긴 상처를 침묵으로 보듬어 안은 채 무심하게도 푸릅니다. 화면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화도 좀 나는데요. 처음에 가셨던 곳이 오키섬이었죠.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키섬은 처음이었는데요. 의외로 생각보다 좀 넓어가지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울릉도 면적이 한 3배, 인구는 한 14,000명 정도 살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놀랐던 거는 그 지형이나 풍광이 우리 울릉도와 정말 흡사하게 그래서 상당히 수려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뭐 어업이나 또는 우리 울릉도보다는 이제 논농사가 꽤 유명한 지역인데 상당히 평화로운 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렸던 선착장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큰 편말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MBC 취재진이 들어가니까 한국의 방송팀이 왔다고 안내해주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까 이게 긴장하는 모습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옥기섬이 섬 사람들은 17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가지고 자주 우리 울릉도나 독도에 와서 어업이나 벌목을 해갔어요. 그리고 특히 19세기에도 근대화하는 과정에는 일본이 대외무역을 이제 활성화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독도나 울릉도에서 채취한 큰 뭐 예를 들어 해삼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강치 이런 게 가죽이나 아주 고가로 팔렸기 때문에
그쪽 옥기섬 어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울릉도나 독도가 상당히 가치 있는 섬이었고 봅니다. 그 이제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이 마이주르항이었어요. 예. 여기서도 약간 좀 이제 가슴 아픈 사건들이 좀 예, 있었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중간중간 메모를 좀 하면서 봤거든요. 그 궁금한 게 우키시마호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그래도 최근에 와서 한국 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알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본인들은 상당히 묻혀진 잊고 싶어하는 사건이죠.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종전이 됐죠. 그리고 이제 8월 19일 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갑작스럽게 그 당시 아오모리에 있던 조선 그 강제 연행됐던 노동자들을 본국에 송환시키라고 하는 지시가 해군성에서 내려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격적으로 한국인,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강제징용 해제가 선포된 거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 이틀 전에 그런 결정이 왜 그렇게 조속히 내려졌을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수송선이었는데 4,700톤 상당히 큽니다. 근데 여기에 그 아오모리에 강제징용돼서 있었던 조선인 노동자들을 일본의 공식 발표로는 뭐 3,725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증언 나중에 증언 이런 걸 들어보면 뭐 4,000명, 5,000명, 7,000명까지도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싣고 떠납니다. 22일 날 출항해서 24일쯤 갑자기 마이주루 그 중간이기도 한데 마이주루항에 입항을 하는데 입항하는 과정에서 기뢰 폭발이 일었다고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일본 정부의 기록에 의하면은 한 520명 정도가 한국 노동자들이 사망했고 일본인 승선인들은 한 25명 이렇게 승선했다고 사망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키시마호가 귀국길에 올랐다가 다시 뱃머리를 돌렸는데 이 마이즈루만에서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침몰을 했다. 교수님께서는 이 침몰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저도 여러 문헌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궁금도 했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돼 있나. 그런데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기뢰 폭발이었다. 그 당시 1945년 전쟁 말기는 미군이 일본 열도 전체에 대해서 기뢰를 상당히 많은 엄청난 양을 뿌려놨습니다. 봉쇄 작전을 피우기 위해서요. 이제 그런 기뢰에 부설돼 있던 기뢰에 접촉하면서 이제 폭발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사실이라면은 아무리 전쟁 직후라서 사회가 혼란하고 일본 정부의 준비가 덜 됐다고 해도 침몰한 선체를 인양하는 것이 한 9년 걸쳐서 이루어져요. 거의 뭐 그 정확한 조사도 없었고요. 그리고 선체를 인양하는 방법도 마지막 인양할 때는 이제 폭발시켜 가지고 인양을 해요. 그래서 일부 증언에 의하면은 기뢰가 아니라 내부에서의 폭발이 아니냐. 예를 들어 가지고 선체 그 구멍난 부분을 이제 본 사람이 있었던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기뢰 같으면 외부 충격이기 때문에 그 폭파되는 그 방향이라는 게 일정한데 실제로 구멍은 내부에서 이렇게 폭발해 가지고 나오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의도된 계획된 폭파가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계속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을 조속하게 보내야만 됐느냐 하는 이유가 조선 노동자들이 워낙 학대와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아마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아마 염려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귀국시키려고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정말 순수하게 귀국시킬 의도가 있었다면은 기뢰가 많이 부설돼 있다는 걸 누구든지 다 아는데 조금 더 바다로 나가서 한국으로 향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해안선을 따라 줄줄줄 오다가 마이주루항에 그것도 정확히 이유가 불분명하게 이렇게 각 중간에 입항했느냐 뭐 이런 의구심까지 들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그다음에 그 의도가 뭐였나 하는 건 일본 정부도 그렇고 아직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일본 정부의 입장은 뭐 그때하고 변함이 없나요? 지금 어떤가요? 그렇죠. 일본 정부 입장도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일본인 승선인들이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다. 예를 들어서 그 전혀 예기치 못한 기뢰 폭발이었고 그래서 일본 정부의 뭐 책임 보상은 불가하다는 거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쟁 직후였지만 한일 관계 1965년 한일 기본 관계 조약에 의해 가지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부담하거나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지불을 하고 책임이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배상이나 뭐 이런 걸 응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일본 정부의 공식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쟁이 끝난 이후의 일이고 전쟁 시기까지가 이제 우리 1965년에 그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강제 연행에 의한 사고였고 그래서 사실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했듯이 1965년 한일 기본관계 조약에서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과거의 잘못은 좀 회피하고 좀 그릇된 논리를 계속 펴고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그 순수하게 귀국 의도가 아니라 정말 그 학대받고 했던 그 노동자들의 그런 자신들의 그 어두운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의도된 어떤 살인이 아닐까, 침몰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네. 참. 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수록 좀 화가 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럴 때일수록 좀 올바른 역사를 세상에 좀 알리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일 조선인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음 시간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뭐 그 얘기는 그거겠죠. 뭐 뻔뻔하게 거짓말 계속하다 보면 이제 진실이 되는 거야. 좀 밀어붙여 뭐 이런 좀 정서가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우리나라 속담엔 좀 이런 게 있죠. 거짓말은 심리를 못 간다.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뻔뻔하게 밀어붙이려고 해도 결국 들통나고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 속담 꼭 일본 정부에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어떤 경로로든 좀 일본 정부가 이 속담을 좀 듣고 좀 반성하고 좀 이렇게 진실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국도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